먹고 하겠습니다. 뭐 참고로 저는 코로나 예방 주사를 한 열흘 전에 맞았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에 코로나가 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지금도 북한에 있죠. 코로나가 없는 걸로 돼 있고 나중에 있죠.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있죠. 한반도 평화경제와 국제기구인데요. 여러분들 이건 있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핵심 주제가 우리가 있죠. 남북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남북 대화를 하고 아니면 있죠. 다른 나라들 있죠. 중국이나 미국을 끌어들이고 아니면은 뭡니까 러시아, 일본까지 합쳐가지고 4자회담, 6자회담 해가지고 있죠. 회담을 하는데 데리고 와가지고 있죠. 그 각국의 대표들을 갖다 모으는 것도 힘들고, 그죠? 각국의 대표들의 뭡니까 모여가지고 주제를 만들기도 어렵고 있죠. 정말 힘든 게 있죠. 사실은 이 국제 회의입니다. 그런데 있죠. 이렇게 국제기구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있죠. 상주,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와가지고 외교관들이 와서 늘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 아이디어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EU처럼 있죠. 유럽연합처럼 우리 한국도 있죠. 이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고 그 중심지가 어디에야 되느냐? 바로 부산이다. 왜 부산이어야 되느냐? 바로 있죠. 한반도 철도가 시작되는 점이고 그리고 어디로 넘어갑니까? 바로 태평양 항로가 시작되는 그런 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교통이 있죠.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이 동북아에 그리고 동아시아의 요지이기 때문에 이 부산에 이 철도 공동체를 넣자라고 하는 게 제 이번 강의에 있죠.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죠.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있죠. 이 철도를 갖다가 이렇게 그림을 넣어놓은 겁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부산 평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있죠. 여러분들 평양 사람들이 있죠. 가장 가고 싶어하는 도시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부산입니다. 그죠? 2002년에 제일 먼저 있죠. 평양에 선수단이 왔던 것도 2002년 아시안게임에 있죠. 처음으로 참석을 해서 부산의 해운대를 보고 있죠. 부산의 시설들을 보고 있죠. 평양 시민들이 깜빡 반했던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그래서 가장 있죠. 평양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가고 싶은 도시는 어디냐? 바로 부산입니다. 그리고 해운대죠. 자, 그래서 있죠. 제가 이 통일열차를 갖다가 부산에서 출발시키자. 왜? 바로 이 부산이 바로 한반도 철도의 시작이고 대륙 철도의 시작이다 하는 겁니다. 자, 제 소개는 있죠.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러시아 모스크바 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있죠. 있을 때, 김정남, 그죠? 김정일 국방위원장 아들 있죠. 돌아가신 김정남 씨하고도 오랫동안 같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있었고요. 그리고 통일부에 지금 현재 통일교육위원 있고,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있죠. 대통령한테 자문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헌법기구가 있는데 거기에 자문위원 겸 상임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있죠. 개성공단 홍보위원으로 전문위원으로 개성공단을 재개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 5가지 정도를 보겠습니다. 국제 질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있죠. 한반도 평화가 어떻게 중요한지, 그리고 북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고요. 자, 세 번째는 있죠. 동아시아 국제분업과 그리고 신북방정책입니다. 지금 신북방정책은 정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죠. 우리가 신북방정책을 함으로써 우리 한국 경제가 있죠.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부산외국어대학은 신남방정책의 중심대학이죠. 그런데 앞으로 신북방정책도 있죠. 중심대학이 되어야 됩니다. 왜? 바로 이 교통의 요지인 부산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뭘 통해서 내려가죠? 바로 기차가 아니죠. 배를 통해서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는 기차를 타고 올라가죠. 앞으로 있죠. 북한을 넘어갈 수 있으면은 바로 이 베트남까지도 있죠. 기차를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신북방 정책이 있죠. 출발지가 바로 부산이기 때문에 있죠. 신북방 정책에 대해서 잠깐 보고,
그리고 네 번째 있죠.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강의에 있죠. 가장 핵심인데 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부산에 유치를 해가지고 이 부산이 있죠. 세계적인 도시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제 강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있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갑자기 있죠. 우리는 통일을 할 수 없습니다. 통일은 있죠. 독일도 30년 걸렸습니다. 60년대 있죠. 서독의 브란트 총리가 뭘 만들었습니까? 신동방 정책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통일에 대해서 있죠. 열심히 준비를 하다 보니까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있죠. 그리고 통일이 됐습니다. 30년 걸렸어요. 자, 우리는 있죠.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은 30년에서 40년 후에는 있죠. 통일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통일하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통일되면 있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북한의 GDP가 얼마죠? 1,400불입니다. 2019년도에 보면은. 자, 그리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의 GDP는 얼마죠? 3만 불이죠. 그럼 여러분들 있죠. 돈 벌어가지고 저거 어디로 줘야 됩니까? 북한에 줘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있죠. 이렇게 통일을 하면은 흡수 통일 방식인데 이렇게 통일하면 다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죠.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평화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번영한 다음에 그리고 3, 40년 후에 여러분들의 미래 세대, 그죠? 여러분들 지금 20대죠? 3, 40년 후에는 60대죠, 그죠? 60대 된 이후에, 그죠? 통일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평화, 그리고 번영, 그 다음에, 그리고는 통일, 이렇게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 정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국제질서는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게 변하고 있죠. 여러분들 불과 있죠. 우리가 7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가장 못 사는 국가, 그죠? 아프리카에 있죠. 뭐 수단이라든지 이디오피아보다 못 살던 국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있죠. 거의 한 150등 국가였어요. 거의 수준이. 그러던 것이 있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세계 10위에 경제대국이 돼 있고 지금 어떻습니까? G7에 있죠. 초대돼서 G8에 있죠. 지금 8번째 국가 돼 있잖아. 그죠? G7 7개 선진 7개국이 모였던 그 국가들 중에서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가는 그런 경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국방력 세계 6위입니다. 그죠? 그리고 무역에 세계 10위죠.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강해요. 그죠? 그 외국에 나가면 있죠.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외국에 나가면은 대한민국 알아줍니다. 그죠? 러시아보다는 우리가 더 잘 살아요, 지금. 자, 그랬던 나라였습니다. 그죠? 진주만 사건. 여러분들 알죠? 2차 세계대전. 이게 전부 다 있죠. 왜 일어났느냐? 바로 평화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가 있죠. 평화가 있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있죠. 참혹한 결과를 낳지 않았을 수도 있죠. 자, 한국전쟁 때 우리 300만 이상 죽었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부산에 있죠. 판자촌 생겨나고, 그죠? 난리가 났었죠. 전부 북한에서 있죠. 전부 다 탈출해가지고 피난민들이 남으로 내려왔던 게 바로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이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때 이야기죠. 평화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자, 우리는 있죠. 평화가 없는 이 섬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반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엄청난 착각입니다. 반도는 있죠. 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잖아. 대륙으로. 그런데 우리는 있죠. 섬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죠? 여기는 못 가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은 60만, 그죠? 인민군 120만 명이 지키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리고 남쪽, 서쪽, 그죠? 동쪽 전부 다 바다로 돼 있죠. 자, 그리고 우리는 있죠. 여기 북쪽으로 못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섬나라 중에서도 있죠. 못 가는 곳이 있는 그런 섬나라입니다. 여기 보시면 블라디보스톡, 그죠? 여기는 베이징, 그죠? 불과 있죠. 2-3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곳을 우리는 못 갑니다. 자, 그리고 있죠. 많은 물류, 그죠? 삼성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있죠. 많은, 그죠? 우리 수출품들이 이곳을 통해서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있죠. 섬나라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죠. 만약에 있죠. 이것만 없었으면 있죠. 그죠? 북한을 통해서 올라만 갈 수 있었으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그죠? 지금 3만 불씩 됐지만은 사실은 한 5만 불 이상이 있죠. 그런 어마어마한 있죠. 경제 부를 누릴 수 있는 국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바로 옆에 일본 있죠, 중국 있죠, 러시아 있죠, 그죠? 이런 아주 교통의 요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부산은 세계 6위의 항만 도시죠. 자, 왜 그러느냐? 바로 있죠. 이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북한이 있죠. 핵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들도 방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핵무기는 있죠. 공격무기 아닙니다. 방어무기입니다. 여러분들 저 전쟁할 때 어떻습니까? 전쟁할 때 항상 남의 영토를 빼앗아가지고 자원을 뺏고 다 빼앗잖아요. 그죠? 인구나 영토를 빼앗는데 핵무기 터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빼앗을 수 없죠. 다 오염되잖아. 사람도 없고. 그죠? 히로시마 원자폭탄 터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히로시마 주민들 아무도 없고, 그죠? 거기 뭡니까? 방사능 오염됐고, 난리가 났잖아. 그러니까 전쟁 무기로서 있죠. 핵무기는 존재의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방어무기죠, 일종의. 자, 그래서 있죠. 북한이 있죠. 뭡니까? 한 곳에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죠? 전차도 만들고, 그죠? 순양함도 만들고, 독도함도 만들고, 그죠? 뭡니까? 전투기도 사오고 막 난리가 났잖아. 근데 북한이 있죠? 올인을 했습니다. 어디에다가? 북한 핵무기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있죠? 실제로 인민군들이 있죠? 어마어마하게 열악한, 뭡니까? 열악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군하고 있죠? 인민군하고 싸우고 있죠? 우리는 백전백승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왜? 잘 먹죠. 그리고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이 있죠. 어쩔 수 없이 핵무기를 갖다가 하나를 만든 겁니다. 너무나 있죠. 위험하다 생각해서 자기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올인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있죠. 2017년 9월 달에 있죠. 맨 마지막에 핵무기를 완전히 완성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있죠. 뭡니까? 북한의 핵위기가 온 거죠. 자, 북한 있죠. 뭡니까? 이 북한의 5단계 순환구조 이걸 설명을 하려니까 조금 힘든데, 북한 핵무기를 있죠. 완성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있죠. 뭡니까? 언젠가는 합의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있죠. 합의를 하려고 하는 그 분위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합의를 못하고 있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뭡니까?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연장돼 있는데 언젠가는 있죠. 합의를 하게 돼 있는 게 북핵 문제입니다. 왜? 북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미국은 있죠. 그것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북한이 있죠.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있죠. 북한이 언제 핵무기를 쏠지 모를 때가 가장 두려운 겁니다. 북한과 미국은 있죠. 한국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쟁 중이죠. 그래서 뭡니까? 한국하고 북한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휴전선이 있잖아. 그죠? 지금도 우리는 전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GDP가 3만 불이야. 그죠? 그리고 삼성 반도체나 그죠? 세계적인 가전제품들이 있죠. LG 이런 가전제품들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볼 때는 쟤네들 전쟁 중인데 저렇게 그죠? 대단한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죠?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종전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맞을 이유가 없는 거고. 그죠? 그렇잖아. 북한도 있죠. 선전포고 없이 있죠. 미국이 침략하지 않을 거니까 안전하죠. 그런 상태에서 있죠. 평화를 갖다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종전선언입니다. 자, 이건 있죠. 이야기가 좀 길어지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자, 한반도에 있죠. 위기는 뭡니까? 북한이 핵개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뭡니까? 북한이 핵개발을 하니까 우리는 뭐를 만듭니까? 바로 있죠. 미국에서 전투기도 사오고, 그죠? 무기를 증가시키고 하다 보니까 동북아에 무기 경쟁이 되는 겁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일본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죠? 그래서 전부 다 무기를 갖다가 고도화시키니까 뭐가 나옵니까? 바로 상호 대립 관계가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있죠. 우리 뭡니까? 여러분들의 남자친구들이, 그죠? 뭡니까? 옛날에 3년 갔습니다. 그러니까 2년 가죠. 곧 있으면 1년 반 가게 되고, 조금 있으면 뭡니까? 모병제라는 게 나올 수 있게 되는데, 뭡니까? 상호 대립 관계가 있고, 무기 경쟁이 되게 되면 있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 쭉 갈 수도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10년간 있죠. 군대에 가야 돼요. 요즘은 뭡니까? 1990년대 있죠. 고난 행군 때 애들을 많이 못 낳았어요. 북한에서.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애들을 많이 못 낳으니까 여러분들처럼 있죠. 인구 절벽처럼 있죠. 인구 감소가 싹 돼가지고 병목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다 가도 있죠. 자리가 많이 비네? 그래서 북한에는 있죠. 여성 동무들도 군대를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군대 가야 돼요. 북한에서는.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도. 자, 그래서 있죠. 여러분들, 북한도 있죠. 사실은 120만 명이나 되는 있죠. 군대를 갖다 보유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죠? 계속 뭡니까? 이런 젊은이들 갖다 10년간 있죠. 군대 보내기 너무 힘드니까 사실은 핵개발한 이유도 거기에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있죠. 북핵 때문에 있죠. 상호 대립관계. 그리고 있죠. 신냉전과 한반도 분단이 고착되면 있죠. 누가 손해냐? 사실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손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계속 있죠. 남침하려고 있죠. 군대를 많이 확보한다 하는데 남침 안 돼요. 사실은 북한도.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있죠. 철도를 놓으면 있죠. 야, 인민군들이 여기 철도를 모아가지고 철도에 모여가지고 있죠. 남침할 것이다 생각하시는데 지금 6.25 때 아닙니다. 인공위성으로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고 북한군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남침을 해요. 요즘 전쟁은 뭘로 전쟁합니까? 드론 전쟁하죠. 작년에 아제르바이잔하고 있죠. 아르메니아하고 전쟁을 했어요. 작년 9월 10월 달에. 근데 있죠. 아르메니아는 있죠. 장갑차 가지고 왔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있죠. 터키에서 산 드론을 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드론이 이겼어요. 요즘 전쟁은 전부 드론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죠. 앞으로 드론 자격증 빨리 따두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딸 생각이에요. 드론 자격증. 그러니까 요즘 전쟁은 드론 가지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있죠. 한반도 있죠. 이 핵 문제 때문에 신냉전과 한반도 분단이 고착화됐다. 뭐가 없어서? 바로 평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남학생들도 여학생들도 군대 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평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있죠. 지금 이렇게 평화가 없는 상태에서 있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북한이 있죠. 북방삼각. 그죠? 누굽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그죠? 한국은 뭡니까? 남방삼각. 그죠?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해가지고 딱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있죠. 누가 손해입니까? 북한과 한국이 손해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있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바로 있죠. 우리 한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있죠.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죠. 동북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있죠. 많은 나라들이 한국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있죠.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휴전선 가지고 있죠. 이렇게 200만이나 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죠. 이 대치 상황에 있어야 되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있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화 고착되면 있죠. 번영이 되죠. 서로 무역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죠? 일자리가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싱가포르 같은 그런 뭡니까? 부국이 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 분단돼가지고 서로 싸워야 되느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있죠. 우리는 한반도 냉전이 있죠. 모두한테 손해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손해를 갖다 우리는 70년간 겪어왔죠. 뒤에서 누가 돈 벌었습니까?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번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있죠. 이러지 말고 우리는, 그죠?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한국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중심에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이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앞으로 뭡니까? 북핵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 있죠. 이 과정 정말 우리가 중요합니다. 드디어 있죠. 2018년 그죠?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있죠. 북미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있죠. 굉장히 중요해요. 2017년까지만 해도 뭡니까? 북핵 문제 때문에 트럼프가 있죠. 북한을 갖다 지워버리겠어.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북한하고 있죠. 미국은 언제 전쟁을 벌이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때였죠. 그러다가 있죠. 갑자기 그죠? 2018년 4.27 판문점 회담 이후로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있죠.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 싱가포르가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싱가포르라는 그 국가를 갖다가 있죠. 왜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했느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있죠.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뭡니까? 앞으로 언젠가는 싱가포르처럼 잘 살아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반면에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뭡니까? 북한을 국가로 처음 인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있죠. 이 싱가포르 같은 우리가 중심국가로 있죠. 대한민국이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있죠. 북한과 미국이 드디어 있죠. 서로 국가로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있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이미 국가예요. 우리 헌법에서는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 체계 하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국제적인 국제 관계에서는 있죠. 북한은 국가입니다. 왜? 유엔의 회원국이에요. 언제? 91년부터. 그죠? 우리도 있죠. 유엔 회원국인데 북한도 유엔 회원국입니다. 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도 언젠가 있죠. 헌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있죠. 내부적인 논의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바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분명히 논의를 해야 되고 북한은 국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제정치에서는. 자, 그리고 있죠. 북핵 협상을 하려고 있죠. 뭡니까?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죠. 드디어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했는데 상호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는 뭡니까? 뭡니까? 북한 핵을 전부 다 폐기해라. 그죠? 김정은 위원장은 난 연금 내줄 수 있다. 이러면서 있죠. 서로 딜하다가 뭡니까? 중간에 있죠. 이 코로나 때문에 중지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있죠. 북미 정상회담 있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 있죠. 언제든지 있죠. 바이든 행정부 때 뭡니까? 북핵 문제는 다시 거론되면서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며칠 전에 있죠. 바이든 대통령이 있죠. 대변인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든 조건 없이 있죠. 북한하고 회의하겠다, 회담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있죠. 북한과 미국은 있죠. 실무 협상은 분명히 뭡니까? 올해 아니면 내년에 있죠. 분명히 시작될 겁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해서 그렇지 있죠. 분명히 북한과 미국은 있죠. 지금 협상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노이에서 이제 결렬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 있죠. 서로 조건을 갖다가 확인했고,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뭡니까? 국가로서 인정했고, 그죠? 북한과 미국은 서로 국가로서 인정했기 때문에 뭐 합니까? 정상 간에 회담을 하잖아요. 아니, 국가로서 인정 안 하고 있죠? 정상 간에 회담 못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있죠? 뭡니까? 서로 조건을 확인하려고 있죠? 뭡니까? 조건 맞춰보는 게 바로 하노이 회담. 그리고는 앞으로 언젠가는 뭡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 분명히 회담을 하면서 북핵 문제를 어느 정도 매듭지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이든 행정부가 있죠. 어떻게 이제 북핵 문제를 할 것이냐, 한반도 정책을 할 것이냐. 트럼프는 있죠.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항상 아메리칸 퍼스트, 무조건 아메리칸 있죠. 미국이 중심이 돼야 되고 미국이 있죠. 이득이 안 되면은 무조건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이든 행정부는 아니다. 미국의 전통은 동맹 국가들하고 같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전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이든의 행정부의 뭡니까? 행태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있죠. 미국은 뭡니까? 이런 식으로 있죠. 동맹관계를 유지합니다. 자, 중국하고 미국이 틀린 점이 뭐냐? 중국은 있죠. 굉장히 19세기적인 제국주의적인 그런 행태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해요. 시진핑 주석이 있죠. 옛날에 조선이 있죠. 한국이 지금까지 수천 년간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중국 식민지 아니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굉장히 좀 국제적인 관례에서는 굉장히 무례한 이야기예요. 그죠? 미국 대통령이 있죠. 남조선에 있죠. 우리 미국의 식민지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 안 하죠. 왜? 국가와 국가 사이에 있죠. 예의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자, 중국은 그렇게 한국을 대한 반면에 있죠.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동등한 있죠. 동반자로서 대우를 하는 게 미국의 뭡니까? 대외 전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있죠. 중국이 지금 현재 뭡니까? 한국에 대해서 있죠. 좀 잘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건 좀 이야기가 좀 엇나갔는데, 자, 바이든 대통령은 있죠. 이렇게 한국이나 일본, 호주와 같이 있죠. 이런 동맹국들하고 같이 가겠다라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있죠. 동맹국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죠. 누구를 갖다가 대척적으로 놓느냐?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하고 있죠. 전쟁을 하려고. 어떤 전쟁? 무역전쟁.
요즘 전쟁은 있죠. 그냥 핵무기 날리고 이런 전쟁 아닙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 건 있죠. 방어적 무기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있죠. 핵무기 한번 잘못 터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구 멸망해요. 그 정도로 핵무기 셉니다. 옛날에 히로시마 이 정도도 아니에요. 히로시마 원자폭탄은 도시 한 개를 날렸지만은 요즘 원자폭탄, 그 핵폭탄은 어떻습니까? 나라 한 개를 없앨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조그마한 나라는. 그래서 트럼프가 이야기하잖아요. 북한을 갖다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겠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정도로 있죠. 핵무기가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있죠. 뭡니까? 요즘 전쟁은 무역전쟁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패권 전쟁을 하는데 무역을 중심으로 전쟁을 하고 있죠. 지금도. 자, 옛날에 일본이 있죠. 뭡니까? 미국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죠? 1970년대, 80년대. 그죠? 그때 있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국이 있죠. 일본 뭘로 끝내버렸어요? 경제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있죠. 1985년에 한국선을 했죠. 플라자 합의로 한국선을 했어요. 자, 그리고 있죠. 소련이 있죠. 아프가니스탄 침공하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80년대. 그때 뭘 했습니까? 바로 미국은 경제 제재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991년에 있죠.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경제 위기로. 요즘 전쟁은 있죠. 2차 세계대전처럼 있죠. 막 노르망디 상륙작전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경제로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있죠. 미국 패권에 도전했던 나라가 세 나라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일본, 두 번째가 소련, 세 번째가 지금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있죠. 지금 현재 무역전쟁의 타겟이 되어 있는데 중국이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래서 있죠. 바이든 행정부 때는 있죠. 뭡니까? 이 동맹국들하고 있죠. 잘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트럼프 대통령 때 있죠. 방위비 분담해서 있죠. 막 바가지 어마어마하게 씌웠습니다. 그죠? 그걸 갖다가 있죠. 바로 바이든 행정부 때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3월 달에 있죠. 들어오자마자. 그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자마자 한미 방위비 협상해가지고 있죠. 별거 안 올리고 바로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왜? 동맹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리고 동맹을 갖다 잘 대우를 해줍니다. 미국은. 그게 바로 미국의 패권적 질서입니다. 자, 그래서 있죠. 이 뭡니까? 바이든 행정부에 있죠. 이 대북 정책이나 한미 동맹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있죠. 바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있죠. 항상 중국을 염두에 두고 미국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갖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있죠. 남북 통일이 안 됩니다. 남북 평화도 안 되고 남북 번영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있죠.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있죠. 통일 정책 안에는 중국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을 적으로 돌리면 안 돼요. 왜? 중국하고도 손을 잡고 나가야지 뭡니까? 우리는 무역도 할 수 있고, 그죠? 사람도 교류도 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자, 중국과 있죠. 미국이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우리는 있죠. 우리대로 있죠. 이익을 취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 역대 정부들의 생각이에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단 발표하는 거는 다르게 이야기를 할 뿐이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죠. 항상 뭡니까? 중국 견제를 있죠.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똑같이 하는데 트럼프는 있죠. 뭡니까? 좀 센 방식, 드러내는 있죠. 맞춤형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막, 그죠? 관세를 때려가지고 하는 거고 바이든 있죠. 다르게 해요. 관세 정책을 안 하고 있죠. 뒤에서 있죠. 살살 있죠. 중국을 갖다가 뭡니까? 중국에 있는 사업체를 뺀다든지 아니면 중국 기업들을 제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있죠. 뭡니까? 중국을 견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주석이 있죠.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트럼프는 있죠. 별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드러내놓고 하니까. 근데 바이든 있죠. 숨어서 하니까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바이든이. 왜? 바이든 행정부가 있죠. 시작하고 있죠. 지적재산권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것을 가지고 뭘 합니까? 중국을 제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 사태가 있죠. 어느 정도 끝나면은 코로나 사태의 책임을 중국에 분명히 물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있죠. 이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갖다가 어떻게든 만들어 가지고 있죠. 이 대중 압박을 통해 가지고 중국을 갖다가 패권 도전국에서 있죠. 내려앉히려고 일본이나 소련처럼 이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자, 이걸 갖다 우리가 있죠. 꼭 알아야지만이 북한을 갖다가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반도 평화와 북한입니다.
이제 오늘 이 챕터는 있죠. 북한에 대해서 있죠. 많은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 사진 있죠. 보시면 어디 사진 같습니까? 우리 한국 같죠? 한국 같잖아요. 그죠? 한국 슈퍼마켓 같죠? 근데 평양입니다. 평양이 이래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 있죠? 많은 분들이 있죠. 이야기합니다. 아, 평양 못 살고, 뭐, 전기도 안 나오고, 그죠? 뭔가 밥도 안 주고,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20년 전 이야기예요. 15년 전 이야기. 그럴 때도 있었어요. 북한이 좀 고난행군을 할 때,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이럴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뭡니까? 슈퍼마켓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네? 이게 있죠. 언제적 이야기냐면, 2018년 이야기예요.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제 이야기가 뭐냐면 있죠. 바로 우리도 변하잖아. 북한도 변합니다. 여러분들 있죠.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을 들고 있죠. 그전에는 뭘 들고 있었습니까? 휴대폰 들고 있었죠. 효리폰 이런 거 들고 있었잖아. 그전에는 뭘 들고 있었습니까? 삐삐 들고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겠다. 여러분들 그죠?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였으니까. 그죠? 90년대생들 아닙니까? 그죠? 90년대생들이 그죠? 제가 95년인가? 96년에 제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여러분들보다 한 5살 많은 언니들이 있죠. 유치원생이었는데 그때 있죠. 장난감 같은 있죠. 휴대폰을 들고 엄마 나 여기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하철 타면서. 그게 진짜 휴대폰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한국의 휴대폰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렇게 변해왔는데 북한도 얼마나 빨리 변하겠습니까? 이 바로 북한 모습이에요. 언제부터 변했느냐? 바로 2012년, 11년, 그죠? 김정은 시대 때부터 이렇게 북한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경제 성장률은 있죠. 1%에서 3.9%까지 올라간 적이 있죠. 2016년에. 그리고 2017년 이후로는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공산권에서는 있죠. 눈에 안 보이는 경제가 있습니다. 제2경제권, 지하경제권이 있는데 지하경제권은 여기 통계에 안 잡혀 있는 겁니다. 소련도 그랬고 있죠. 중국도 그랬고 북한도 그랬고 있죠. 지하경제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지하경제가 있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있죠. 바로 평양 직할시입니다. 여러분들 평양 있죠. 직할시입니다. 평양 직할시. 부산도 옛날에 직할시였죠. 부산 직할시였습니다. 자, 평양 직할시입니다. 평양 직할시의 보통강 구역에 있죠. 키오스크입니다. 여러분들 키오스크가 뭔지 알죠? 그죠? 길거리에 가면 있죠.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조그마한 간이 상점이에요. 이렇게. 그죠? 간이 상점이고 우리 한국에 그죠? 매점 같은 거, 점포 같은 거 있잖아. 우리 한국은 전부 다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GS 25 이런 걸로 바뀌었잖아요. 편의점으로. 근데 그 전에 동네 슈퍼 있죠. 동네 슈퍼가 바로 이 키오스크입니다. 유럽에서는. 자, 보시겠죠. 이런데 콜라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간장 이런 거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다가 있죠. 사 먹어요. 그죠? 그래서 편의품들 사 먹는데 이것만 보시더라도 있죠. 평양도 그죠? 자유로운 상거래가 어느 정도는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놀랍죠, 그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있죠? 더 놀랍습니다. 이 뭡니까? 안 보여요? 택시잖아, 택시. 그죠? 이게 사리원입니다. 황해도 사리원인데, 사리원에 택시 다니네? 제가 있죠? 하도 평양에는 택시가 많아가지고 있죠? 지방 도시를 갖다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에서 찍었는데, 지방 도시도 택시가 다니네? 옛날에 있죠? 김정일 시대에는 택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김정은 시대로 들어오니까 있죠? 2012년 이후로는 택시가 다닙니다. 이렇게. 야,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 있죠? 그죠? 자유롭게 이동도 가능하네? 그죠? 도시 내에서는. 북한도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런 사진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죠. 10년 전, 20년 전 사진을 가지고 우리 북한 못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북한도 점점 뭡니까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무슨 사진입니까? 막걸리죠? 아니 북한에 쌀이 없는데 무슨 막걸리야 그죠? 이런 분들 많은데 북한도 먹을 거 다 먹습니다. 막걸리도 있고 요즘 있죠? 요즘은 이 막걸리가 있죠. 병 막걸리로 바뀌었어요. 병 막걸리. 그죠? 옛날에는 있죠. 이렇게 우리 한국에 있죠. 이 페트병식으로 막걸리가 나왔는데 지금은 있죠. 병 막걸리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페트병 막걸리고 있죠. 막걸리를 변했고. 자, 이게 뭡니까? 전기밥솥이죠. 그죠? 자, 북한말로 뭐라고 할까요? 땡, 자, 북한말로는 밥솥이 아닙니다. 응? 가마하고 비슷해. 밥가마. 밥가마, 그죠? 밥가마입니다. 그죠? 밥가마. 자, 그래서 북한 말도 있죠. 우리가 앞으로 또 배워야 될 날이 언젠가는 올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런 것도 있죠. 이게 지금, 제가 아는 분이 있죠. 이거 수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 메디콜에 이거 지워버리고 있죠. 영어로 돼가지고 영어로 딱 해가 이걸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수출을 못하고 있는데 옛날에 수출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전기밥솥이 막 들어가는 거 보면 있죠. 평양에는 전기 사정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평양에 있죠. 동평양에 러시아에서 있죠. 이 화력 가스 발전소를 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평양은 있죠. 전기난이 어느 정도 완화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 뭡니까? 이게 바로 이제 평양의 대성백화점 19년 4월달 이야기인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원수님 따라 하늘 땅 끝까지 그죠? 이 바로 이제 북한판 가라오케 있죠. 그죠? LCD가 LED인가 TV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북한 사람들도 있죠. 우리 한국에 뭐 옛날 30년 전 이야기 이런 게 아니고 있죠. 이미 북한도 이렇게 발전하고 있죠. 자, 백화점 가면 있죠. 우리 한국에는 카트를 끄는데 여기는 뭘 끌고 있어요? 소쿠리 비슷한 걸 끌고 있죠. 그죠? 이게 좀 틀립니다. 그죠? 이 백화점에 이제 카트가 좀 틀리죠. 재밌습니다. 이런 중국에서 가져온 것 뿐만 아니고 있죠. 북한 내부에서도 생산된 그런 와이셔츠 이런 것도 많이 팔리고 있어요. 자, 북한에 있죠. 북한에 이제 휴대폰이 있죠.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있죠. 북한 휴대폰은 재미있는 게 인터넷이 안 되고 있죠. 인트라넷이 돼요. 그래서 내부 통신망 이거는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심카드를 갖다 꽂으면은 이 통신이 되는 그런 형태인데 이 통신회사가 있죠.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려링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도 지금 한 500만 대 이상이 있죠. 휴대폰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죠? 북한도 틀려졌어요. 옛날에 있죠. 중국도 옛날에 99년까지만 해도 인민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랬는데 2000년 넘어오니까 있죠. 한류 불고 이러니까 전부 다 패션업을 해가지고 요즘 한국 사람들보다 더 잘 입죠. 그죠? 웃깁니다. 북한도 있죠. 이렇게 잘 입고 다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북한도 있죠. 손전화. 북한에서는 휴대폰을 이라고 안 하고 손전화라고 하죠. 손전화를 갖다가 500만 대 이상, 지금 한 7, 800만 대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은 있죠. 인터넷이 아니고 내부 통신망인 인트라넷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 있죠. 북한은 똑같은 국가라는 게 바로 여기 보시면 뭡니까? 버스 타고 가는데 전부 뭘 하고 있죠? 뭐 하고 있습니까? 폰 보고 있죠. 폰 보고 게임하고 사진 찍고 난리 났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 설날 보면 있죠. 김일성 광장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있죠. 사진 찍는다고 난립니다. 자기들끼리. 그래서 뭐 김정은 폰도 있고 있죠. 별의별 폰 많은데 이 만경대하고 평양역을 사이에 가는 이 버스에서 있죠. 이렇게 사람들이 손전화를 가지고 하는 모습 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있죠. 오는데 지하철 타고 왔는데 저도 손전화를 가지고 열심히 그죠? 인터넷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거의 비슷해요. 보시면. 자, 그래서 있죠. 보시면은
평양에서는 스마트폰이 있죠. 부의 상징이고 어떻게 보면 굶어 죽어도 좋다 할 정도로 있죠. 평양에서는 있죠. 이 스마트폰을 갖다가 이 젊은이들의 로망입니다. 옛날에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있죠. 그죠? 스마트폰 하면 대단하게 생각했죠. 그죠?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있죠. 너도 나도 가지고 있는 게 스마트폰이잖아. 그죠? 그런데 북한은 아직도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 스마트폰을 갖다가 굉장히, 부의 상징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있죠. 이렇게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이 북한판 스타벅스 같은 있죠. 커피 전문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여기서 생략하고 다음 걸 봅시다.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카톡 사진이잖아요. 그죠? 평양에서 있죠. 카톡을 서울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있죠. 이 심카드를 사가지고 넣으면 있죠. 외국인들이 쓰는 심카드가 따로 있어요. 이걸 넣으면은 인터넷이 되니까 카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2014년 10월 5일날, 그죠? 여기는 평양인데요. 무사히 방북했어요. 이러면서 있죠. 서울로 카톡을 날리는 그런 웃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있죠. 탈북자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북한에 있는 저 친척들한테 돈 보내줄게 이러면서 있죠. 카톡으로 날리는 일도 있답니다. 재밌는 게. 근데 그게 99.9%고 0.1%는 있죠. 북한에서 돈 받아 쓰는 탈북민도 있답니다. 돈주의 아들. 재밌죠, 그죠? 돈주가 뭡니까? 돈이 많은 있죠. 부르주아지들. 그걸 돈주라고 하는데 이 돈주 중에서 있죠. 그 탈북한 사람도 있대요. 그 중에 탈북민들이 3만 명인데 거기서 한 대여섯 명 정도가 있죠. 북한에서 돈을 받아 쓴다는 그런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웬만한 탈북민들 있죠. 전부 여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북한에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아는 사실이긴 한데 그게 나쁘다고 이야기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있죠. 북한에 앞으로 언젠가는 있죠. 북한에 자유롭게 카톡을 할 수 있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게 이제 정보 교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북한도 있죠. 이 경제 문제가 이제 서서히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언제 생기느냐? 바로 2018년 있죠. 2018년 부터 유엔 제재가 들어가면서 이제 경제가 있죠.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북중 무역도 63억 달러 2014년부터 2018년 되면 이제 반토 3분의 1로 줄어들죠. 24억 정도로 줄어들고 그리고 지금은 이게 억 달러 단위에서 있죠. 지금은 코로나 시대여가지고 작년에는 있죠. 올 상반기는 몇백만 달러까지 줄어드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있죠. 지금 북중 무역도 마비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자, 그래서 북한에 있죠. 민수경제, 그리고 인민생활보장,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제재를 해도 있죠. 뒤에 중국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있죠. 제재는 안 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판문점 있죠. 여러분들, 원래 있죠. 여러분들하고 판문점을 갔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현재 있죠. 판문점은 못 들어갑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북한 땅은 있죠. 공식적으로 코로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한 사람들이 올라가면은 바로 그 지역은 있죠. 60일 동안 격리됩니다. 작년 6월달에 있죠. 우리 탈북민 중에 한 분이 있죠. 나 북한 가서 살고 싶어 이래가지고 있죠. 몰래 개성으로 잠입을 해서 월북을 한 분이 계세요. 그죠? 월남하셨다 월북하신 분이 계세요. 앞으로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한 번씩. 근데 그분 있죠. 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있죠. 개성지구가 있죠.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왜? 코로나가 번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있죠. 요즘은 있죠. 그 판문점 못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남북 있죠. 이 경계선인데 여기 보시면 있죠. 안에 이제 회담장이 있습니다. 회담장 안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있죠.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면은 여러분들 있죠. 개성공단뿐만 아니고 있죠. 이 판문점 견학도 할 예정입니다. 언젠가 개성공단도 갑시다.
그죠? 개성공단 가서 있죠. 개성강도 다 밟아보고 있죠. 그 지역은 완전 특구기 때문에 우리가 견학을 가야 되는 그런 지구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체들이 있죠. 이 개성에 이 공장을 놔두고 나왔기 때문에 그 기업체들도 있죠. 같이 방문해보는 그런 시간을 언젠가는 가질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있죠. 김정은, 그죠? 트럼프, 그죠? 문재인, 이렇게 이 세 나라에 있죠.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던 게 있죠. 바로 2019년, 그죠? 6월달이었는데, 6월 30일이었죠. 불과 이제 한 2년 전 정도 이야기인데, 이때 회담만 잘 됐어도 있죠. 바로 한반도 평화가 완전히 정착되면서, 그죠? 완전 냉전이 끝났을 건데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자, 북한이 있죠.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 확진자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있죠. 한 명이라도 들어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북중 국경, 그리고 북로 국경, 그리고 한국과 있죠. 휴전선 이 전체를 다 막아놨어요. 국가 전체가 있죠. 통제됐습니다. 언제부터? 2020년 1월 23일부터 있죠. 완전히 통제를 해가지고 아무도 들어가고 아무도 못 나오게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는데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한번 나가면 있죠. 못 들어오기 때문에 북한에 있죠. 주중 북한 대사도 귀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평양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북한 사람도 못 들어가. 북한에. 왜? 코로나 때문에. 자, 그래서 있죠. 북한의 경제가 있죠. 지금 완전히 지금 나락으로 이제 떨어졌는데 마이너스 한 9%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뭡니까? 여기 지금 4.1억 달러, 그죠? 1년 전에 2020년에는 4.1억 달러 정도 됐는데 지금 있죠. 몇백만 달러 정도로 무역액이 줄어 있습니다. 왜? 한번 들어가면 있죠. 물건은 들어가요. 물건 들어가는데 북한에 여기 있죠. 최소 60일 동안 뭘 합니까? 바로 있죠. 코로나 때문에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물건이. 그리고 방역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 걸리죠. 그러니까 북한에 있죠. 못 들어갑니다. 물건들이 잘. 왜? 코로나 때문에. 자, 그래서 있죠. 이 김정은 위원장이 있죠.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있죠. 자력경생해야겠다. 왜? 무역을 못하니까 외국하고. 북한도 있죠. 아무리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무역을 해야 먹고 삽니다. 북한도. 왜? 여러분들 뭡니까? 핵무기를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있죠. 사실은 핵무기를 갖다 만든 원천은 있죠. 바로 북한산 석탄. 그죠? 석탄이나 그런 지하 자원을 팔아가지고 중국에 그 돈을 가지고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엄청난 부를 창출했거든요. 북한이. 자, 그런데 이 보시면 있죠. 북한은 뭡니까? 그래서 외국하고 있죠. 그렇게 크게 무역을 못하는데 특히 코로나 때문에 있죠. 이 국가가 완전히 폐쇄되기 때문에 우리끼리 살아보자 해가지고 자력경생 그거를 통해 가지고 북한 있죠. 지금 현재 뭡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갖다가 한번 넘어가 보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있죠. 북한이 어떻게 보면 있죠.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앞으로 있죠. 뭡니까? 평양에다가 1만 살림집. 그래서 있죠. 이렇게 지어가지고 평양에다가 이렇게 이 살림집을 지어가지고 경제난을 갖다 해소해보겠다, 경제 발전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식량난을 해소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경제 발전해야 되는데 경제 발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평양에다가 있죠. 집을 짓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하면서 경공업을 확충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는 지금 너무너무 안 좋아지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경제 안 좋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코로나가 딱 끝나면 있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등하겠죠? 지금 반등할 때까지 북한도 열심히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로 정보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정보해야죠. 그죠?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있죠. 갑자기 경제가 불타가지고 있죠. 화랑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취직이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요. 이게 안 넘어가지나? 잠깐만요. 됐다. 야, 자, 그래서 있죠. 코로나가 지금 북한도 있죠. 코로나를 뭡니까? 이 대처하려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작년에 있죠.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이 마스크를 보고 있죠. 우리 한국의 마스크가 부족하니까 있죠. 이맘때쯤 한국의 마스크 부족했죠. 그죠? 그래서 있죠. 북한에 다 빼돌린 게 아니냐. 문재인 정부가 이런 이야기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바로 북한도 있죠. 마스크를 생산해요. 그죠? 북한도 공장이 따로 있습니다. 국가니까. 큰 국가예요. 거기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있죠. 북한에도 우리 한국에 있죠. KF-80, KF-94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닌데 방한대 정도 수준에 있죠. 이 마스크를 하고 다녀요. 그리고 철저하게 있죠. 봉쇄 해놨기 때문에 뭡니까? 군대 같은 경우는 있죠. 자가격리 한 달입니다. 자, 그리고 군대 격리를 갖다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있죠. 격리까지 했어요. 2달간. 그리고 있죠. 평양도 있죠. 4달간 봉쇄를 했습니다. 2020년 4월까지. 그 정도 해놔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이 있죠.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 두만강 사진이에요. 두만강 철길 사진인데 이 철길에 누가 오고 있느냐? 바로 러시아 외교관들 있죠. 넘어가는 장면이에요. 북한에서. 이 사람들 있죠. 러시아로 뭡니까? 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철도에다가 있죠. 자기 짐 싣고 이렇게 밀고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평양에 다시 못 들어갑니다. 러시아 사람들인데 이런 식으로 있죠. 절대로 못 들어가게끔 있죠. 북한은 폐쇄되어 있다. 지금도. 그런데 내부에서는 이렇게 방역을 철저하게 해서 뭡니까? 완전히 있죠. 북한은 코로나가 지금 현재 퍼져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있죠. 이 북한은 외부 지원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뭡니까? 북한은 이 공식 입장은 바로 코로나에 대해서는 지원 거부를 하고 있고 세계은행은 뭡니까? 코로나19 지원국으로 북한 지원을 제외를 해놨습니다. 왜? 코로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우리 한국은 지금 코로나가 지금 한 500명, 400명 점점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북한은 아예 없어요. 자, 그리고 있죠. 코로나 시대에 북한은 뭡니까? 한국, 미국, 일본 정부의 지원을 거부한 대신에 민간단체나 이런 사람들의 지원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 민간단체에서는 있죠. 이 마스크라든지 그리고 소독 제품 이런 것들은 일부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 뭡니까? 북한에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있죠. 이 방역물품도 북한 국경에서 2, 3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웃기는 게. 소독약품도 마찬가지라니까. 그죠? 웃기는 게 자가격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북한 내부에 있죠. 소독한 다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물품이 가능하냐? 마스크. 광주에서는 마스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소독제, 의료품 분유 이런 것들을 지금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10분만 쉬다 할까요? 50분이니까. 예, 10분 쉬다가 하고 있죠?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자, 세 번째가 있죠. 동아시아 국제분업과 신북방정책입니다. 자, 여러분들 있죠. 잠깐만요. 자, 지금 현재 있죠. 미중 무역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9년, 20년 이때 이야기인데, 미국과 중국이 있죠. 지금 사실은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그래서 이거는 그렇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죠. 미국하고 중국, 그리고 한국, 그죠. 동남아 이런 쪽은 있죠. 서로 뭘 하고 있습니까? 국제 분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있죠. 이 국제 분업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중국에 있죠. 해관 청서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관세청에서 있죠. 이 국제 수지를 갖다가 낸 겁니다. 이게 바로 2019년 정도 이야기인데, 보시면 있죠. 한국에는 뭡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있죠. 무역 흑자를, 잠깐만요. 이 무역 수지가 있죠. 한국에 무역 흑자를 무역 적자를 냈죠.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224억 정도를 갖다가 했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좀 미국에 대해서는 무역 흑자를 냈습니다. 582억 달러, 그죠? 한국에서는 무역 적자를 냈고, 그죠? 중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무역 흑자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한국에서 있죠. 부품을 생산해가지고 중국에다 납품해가지고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뭘 합니까?
반도체를 만들어서 중국에 보내면은 중국에서 뭘 합니까? 애플의 아이폰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수출하는 거죠. 이런 구조가 돼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 무역 전쟁 때문에 있죠. 중국이 지금 뭡니까? 이 구조가 지금 완전히 있죠.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원래 있죠. 지금 현재 우리 한국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부품 생산해서 중국에다 넘겨줘야 되는데, 그죠? 중국은 이걸 조립해가 미국에 넘겨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한국은 있죠. 부품과 조립을 해야 되고, 중국은 있죠. 동남아하고는 생산의 고도화,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완제품 소비, 러시아는 가스 공급,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있죠. 우리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죠. 바로 북한입니다. 앞으로 북한에서 뭘 하게 되느냐? 바로 있죠. 우리가 부품 생산하면은 북한에서도 부품 조립을 하고, 그죠? 그리고 미국에서 완제품 소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바로 개성공단이 있다는 거죠. 개성공단은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죠.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뭡니까? 부품 조립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개성공단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도시를 보십시오. 이 부산항을 중심으로 있죠. 이렇게 쫙 뻗어나가죠. 해양 세력. 그죠? 어디로 갑니까? 홍콩. 밑으로 이제 싱가포르 가고, 그리고 미국. 그죠? 일본.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 뭡니까? 바로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이렇게 쭉 나가는 있죠. 그 중심에 부산항이 있습니다. 바로 부산이 있죠. 동북아시아, 동아시아의 중심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있죠. 이 철도 보십시오. 시베리아 횡단철도. 그리고 뭡니까? 이 밑으로는 뭡니까? 중국을 거쳐서 아세안으로 넘어가죠. 그죠? 이렇게 1대1로하고도 좀 비슷한 그런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있죠. 우리가 이 북한을 갖다 넘어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있죠. 이 대륙물류가 뚫리는 겁니다. 이 대륙물류만 뚫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마어마한 기회가 되는 거죠. 바로 한반도가 번영의 땅이 되는 겁니다. 짐 로저스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짐 로저스가 누굽니까? 세계 3대 투자 귀재입니다. 이 사람이 있죠. 싱가포르 그러니까 미국 계통의 사람인데 싱가포르에 있죠.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있죠. 곧 한국 국적으로 바꿀 거랍니다. 왜 바꾸냐 물어보니까 한반도가 있죠. 차세대 번영하는 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세계 투자 규제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있죠. 보시면은 우리가 부산이 어느 정도 중요한 지역이냐? 바로 있죠. 대륙철도의 출발지입니다. 어디입니까? 부산역이죠. 자, 그리고 뭡니까? 부산신항, 부산항구.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부산항이 있죠. 세계 6대 항구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한국에 들어오는 컨테이너의 98%가 부산항으로 들어옵니다. 다른 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서울로 있죠.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다가 있죠. 가덕도 국제공항이 딱 들어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싱가포르처럼, 홍콩처럼 있죠. 완전히 물류의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싱가포르가 있죠. 철도도 있어요. 그죠? 철도 있고, 그리고 뭡니까? 항만 있죠. 그리고 공항 있어요. 홍콩도 마찬가지잖아. 항구 있죠. 그죠? 철도 있죠. 공항까지 있어요. 그래서 교통의 삼축 체제가 있죠. 딱 만들어지면 있죠. 바로 부산이 있죠. 엄청나게 발전할 겁니다. 여러분들 외국 학생들 있죠.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부산에서 취직할 생각하세요. 왜? 앞으로 이제 부산에 국제기구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취직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본토하고 있죠. 부산하고 연결하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있죠. 보시면 왜 중요하냐? 이 바로 부산권이 있죠. 아주 동남권에 있죠. 가장 중심되는 곳인데 여기에 대한민국에 있죠. 산업체들이 여기 다 몰려 있어요. 바로 뭡니까? 울산의 자동차, 조선, 그죠? 그리고 창원의 기계공업, 그죠? 사천 지역의 항공, 거제의 조선, 그죠? 이런 것이 다 뭉쳐 있는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그 경제자유구역 있죠. 그 가덕도 신공항, 부산항, 그죠?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뭐가 들어옵니까? 국제기구가 들어오면 있죠. 바로 부산이 동북아시아, 동아시아의 중심지가 된다는 거죠. 자, 보시면 있죠. 뭡니까? 이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보시면 있죠. 이렇게 A시자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있죠. 이 부산이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된다는 게 사실입니다. 왜? 바로 대륙 분류가 뚫리거든요. 바로 이 개성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평양, 신의주를 쭉 올라가고, 그죠? 그리고 이 부산에서 동해, 강릉까지 있죠. 이렇게 철로를 놓아가지고 원산 넘어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넘어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부산은 완전히 수해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왜? 서울에는 항구가 없잖아. 여러분들 인천에 항구 됩니까? 안 되죠? 세계적인 뭡니까? 조류 간만의 차이가 나잖아. 9m씩 10m씩 나는데 어떻게 컨테이너선이 들어가요? 부산 항구가 있죠. 부산항은 나가면 바로 대양이잖아. 그죠? 근데 인천은 나가면은 전부 개뿔이죠.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기 보시면 있죠. 인천공항이 있는데 이 인천공항도 북한 때문에 있죠. 북측 항로를 이용을 못해요. 인천공항이 아무리 넓어도. 아주 뭡니까? 위험한 지구에 있어요. 사실은. 인천공항이.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자, 그런데 부산에 있죠.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 있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교통 요지에 있는 도시가 바로 부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죠. 이 북방 공동체를 만드는 놈 있죠. 우리는 가교 국가로서 있죠. 엄청나게 우리 한반도가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새로운 북방 경제로서의 공간이 확장되죠. 그러면서 뭐가 발전됩니까? 북한뿐만 아니고 만주도 발전하고 있죠. 연해주도 발전해요. 그러면 있죠. 여기가 바로 21세기 있죠. 신개발 지역이 됩니다. 자, 그리고 동부가 있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고, 그리고 한반도 있죠. 이 동부가 있죠. 책임 공동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가 들어오면서 바로 평화 경제가 건설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9개 다리 분야는 있죠. 이 러시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여러분들 이걸 읽어보시고 있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있죠. 이 평화의 축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평화의 축이 지금 안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있죠.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평화의 축, 그리고 번영의 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북방정책, 그리고 신남방정책, 번영의 축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축, 그죠? 동북아 평화 협력 플랫폼 해가지고 있죠. 이 두 가지만 있죠. 해놔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있죠. 여기가 경제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있죠. 우리가 이 냉전만 끝내버리면 있죠. 종전선언만 해버리면은 이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이나 그죠? 이런 국가들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있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좀 이 네트워크 외교 전략은 있죠. 이건 뭡니까? 이건 이론적인 이야기인데, 제일 먼저 있죠. 프레임 짜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위치가 어디냐? 바로 한반도는 있죠. 이 분단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있죠. 뭡니까? 70년간 분단돼 있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뭘 해야 됩니까? 바로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 그리고 번영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목표입니다, 우리. 자, 그리고 있죠. 맺고 끊기죠. 바로 선과 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 도시 연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연결해야 됩니다. 바로 한반도는 지금 네트워크가 끊겨 있죠. 어디가 끊겨 있습니까? 바로 남북이 끊겨 있고, 그죠? 그리고 대륙과 뭡니까? 해양이 끊겨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있죠. 뭡니까? 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되는데, 평양하고 부산의 네트워크, 그죠? 서울과, 그죠? 베이징의 네트워크,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맺고 끊기죠. 바로 선과 선을 연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편을 모아야 돼요. 바로 이 세교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동맹, 연합, 도시연맹인데, 이게 바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입니다. 철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네 편을 모아야 된다. 자, 그리고 표준을 세워야 됩니다. 바로 국제 질서를 형성시켜야 되는데, 바로 동아시아에서는 전쟁이 아니고 냉전이 아니고 바로 철도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공동 번영을 해야 되고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론적인 이야기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추진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바로 금방도 이야기했죠. 프레임 짜기, 현실 인식, 분단 국가. 그리고 목표는 뭘로 해야 되느냐? 바로 동북아의 교량 국가, 동북아의 허브, 동아시아의 허브, 아시안까지 다 넣어가지고 있죠. 동아시아 중심 교량 국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바로 연결망을 만들어가지고 신남방, 신북방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연결해가지고 있죠. 21세기 거대한
우리 국가 전력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변방이에요, 지금. 그죠? 외국 학생들이 볼 때도 변방이지, 우리 한국이. 그죠? 이 변방을 갖다 바꾸자는 거예요, 중심으로. 그죠? 자, 그래서 이 매편 모으기, 동맹 외교를 하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은 안보, 한국과 중국은 경제, 한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그리고 아시안, 이걸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매편 외교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한국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국제 질서를 갖다가 한국 중심의 동북아 중심 국가, 허브 국가, 교량 국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평화의 중심지 그리고 번영의 중심지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는 EU처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는 있죠. 바로 EU처럼 있죠. EU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석탄 철강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유럽이 있죠. 100년간 전쟁을 했어요. 1차 세계대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했죠. 5천만 이상이 죽고 있죠. 수천만 명이 죽어나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죠? 그런 땅이 바로 유럽입니다. 왜 이래 됐느냐? 바로 뭡니까? 신뢰가 없다는 겁니다. 유럽의 국가들이. 그래서 있죠. 제일 먼저 앙숙인 나라가 어디냐? 바로 프랑스와 독일이었죠. 이 독일 두 나라가 있죠. 어디를 놓고 싸웠느냐? 바로 알자스 로렌 지방을 놓고 싸웠습니다. 거기에 뭐가 묻혀있느냐? 바로 석탄, 철강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묻혀있어요. 그걸 차지하는 쪽이 뭡니까? 유럽의 패권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죠. 서로 싸웠어요. 한 번은 있죠. 프랑스가 이기고 한 번은 독일이 이기고 여러분들 알퐁스 도대 있죠. 마지막 수업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프랑스 만세하고 있죠. 내일부터 독일 땅. 그죠? 그리고 몇십 년 후에는 그죠? 독일 만세, 내일부터 프랑스 땅.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맨날 전쟁하고. 그래서 이걸 갖다 하지 말자고 나온 게 바로 ECSC, 바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있죠. 유럽 공동체가 되고 91년에 유럽 연합으로 발전하는 거죠. 바로 신뢰를 통해 가지고. 자, 그래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는 있죠. 바로 남북의 물류, 교통,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죠. 신북방 정책, 바로 동아시아 철도를 연결함으로써 있죠. 시작하자는 겁니다. 연결하고 있죠. 물류를 만들어 가지고 있죠. 개성에서 만든 물품을 바로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바로 수출하자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북한의 철도를 통해서. 자, 그리고 있죠. 이것을 누가 관리합니까? 북한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에서 관리를 하자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로 가자는 거예요. 바로 한중일 FTA, 그리고 북한, 미국까지 끌어당겨가지고 있죠.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그리고는 동아시아 평화협력체를 통해 가지고 EU 같은 그런 국가로 국가 공동체로 만들자는 게 바로 제 생각입니다. 자, 유럽의 연합이 이래 돼 있어요. 유럽, 그죠? 지금 28개국이죠? 그래서 지금 핀란드까지 있죠. 그죠? 그리고 터키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죠? 땅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옛날 같으면 이거 정복하고 있죠? 반란 세력 진압한다고 난리를 부리는데 지금은 뭡니까? 서로 잘 살자고 지금, 그죠? 열심히 노력하는 게 바로 EU, 유럽연합이죠. 자, 그래서 있죠. ECSC하고 그리고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가 있죠. 서로 이렇게 이 구조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 있죠. 최고 기구를 만들고 있죠. 그죠? 그리고 회원국을 갖다가 관리하고 그리고 의회를 갖다 만들고 그리고 사법재판소를 만들어서 분쟁을 해결하자는 겁니다. 어디서? 바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에서. 자, 만약에 있죠. 북한에서 뭡니까? 개성에 노동자를 파견을 안 해요. 갑자기. 그죠? 그럼 뭐가 나옵니까? 바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에서 사법재판소에서 있죠. 왜 그러냐라고 이제 조사가 나갑니다. 그리고 있죠. 북한에서 우리 개성공단 근로자들 너무 돈을 갖다가 안 줘. 그죠? 10달러만 올려줘. 그죠? 그러면 있죠. 사법재판소에서 니네들은 계약상으로 10년간 앞으로 뭡니까? 120불이야. 안 돼. 해가지고 있죠.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분쟁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있죠. 바로 국제기구에서 분쟁을 해결해주고 국제기구에서 뭘 합니까? 바로 공동으로 정책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철도를 관리해주고 하자는 게 바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의 생각들이죠. 물류를 관리해주고 사람을 관리해주고 그죠? 그게 바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 EU 연합 같은 경우는 뭡니까? ECSC, 유럽의 신뢰 회복, 그죠? 그리고 공동 시장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뭡니까? 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가 있죠. 나중에 북한 시장, 그죠? 그리고 러시아 시장, 그리고 또 무슨 시장입니까? 바로 뭡니까? 중국 시장, 만주 시장 이런 시장들이 있죠. 공동 시장을 통해 가지고 뭘 합니까? 경제 협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부산 외국어 대학은 2+2를 하고 있죠. 그죠? 2년 동안 여기서 공부하고 2년 동안 어디서 공부합니까? 다른 나라들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자, 그런 게 있죠. 더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바로 공동시장이 되면 있죠. 단일시장이 되고 상호의존이 심화되면 있죠. 유럽 같은 경우는 소크라테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자, 헝가리에서 공부하다가 있죠. 프랑스 파리에 더 좋은 교수님이 있어. 거기서 공부할래. 그러니까 거기서 있죠. 한 학기, 두 학기 공부하고 있죠. 다시 돌아옵니다. 학점 인정. 이게 바로 유럽연합이 있죠. 하는 그런 공동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제협력, 공동시장, 뭐 여러 가지 있죠. 공동화폐도 만들 수 있고 있죠. 공동가상화폐까지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뭡니까? 정치까지도 있죠.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죠. 유럽 대통령, 의회 선거, 정치 경제 통합, 유로화 출범 이런 식으로 있죠. 상호 의존이 심화되면은 그만큼 있죠. 평화가 궁구화되고 그리고 상호 의존이 되고 협력이 되면은 경제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은 지금 현재 미국 경제 정도 크기의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자,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어떻게 갈까요? 평화공존입니다. 북한도 나라를 인정하고, 그죠? 한국도 나라입니다. 그죠? 일본, 중국, 몽골, 타이완, 그죠? 그리고 아세안 이런 나라들이 있죠. 평화공존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있죠. 남북 경협, 그리고 신북방 정책,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동북아, 동아시아 단일 시장과 그리고 지속적인 교류를 확대하는 거죠. 뭐 베트남, 그죠?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데 뭐 저개발 국가들 있죠. 진출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 철도를 통해서. 철도 공동체가 있죠. 개발을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북 정치 경제 통합, 남북 통일 언젠가는 될 건데, 그죠? 이게 철도 공동체 안에 있으면 있죠. 이게 뭡니까? 남북 간에 있죠. 통일이 아니더라도 통일된 상태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있죠. 그 단계에서 있죠. 북핵의 단계적 폐기 및 평화공존, 그죠? 그러니까 남북한 신뢰를 통해 가지고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자, 그리고 개성공단을 확대해야 되고, 그리고 라진 선봉지구에 라진 있죠. 그 선봉지구가 뭡니까? 바로 북한의 두만강 인근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도망 사업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공동시장을 통해서 경제연합을 연합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남북 간의 경제연합이 아니고 있죠. 동북아, 만주, 연해주, 그죠? 일본, 베트남까지, 그죠? 아니면 뭐 아시아까지 전체가 있죠. 이 공동시장으로 가자는 겁니다. 뭘 통해서? 바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통해서 가자는 거죠. 자, 그래서 있죠. 정치경제 공동체를 실현하면서 있죠. 실질적인 남북 통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있죠. 이 보시면 있죠. 뭡니까? 서울 베이징 간에 4시간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블라디보스토크까지는 3시간입니다. KTX가 들어가면요. 앞으로 있죠. 여러분들 아마 한 20년, 30년 후에는 있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시작하면 있죠. 바로 이렇게 쭉쭉 부산에서 있죠. 바로 몇 시간 만에, 그죠? 베이징 가서, 그죠? 중국 음식 먹고 점심 때, 그죠? 다시 부산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웃기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있죠.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있죠. 불과 부산에서 쫙 올라가 버리면은 3시간 만에 가서 유럽을 좀 보고 오겠다. 그죠? 에이, 해운대 너무 자주 봤어. 그죠? 이제는 가서 유럽도 좀 찍고 올게 하면서 그냥 하루 만에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곧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있죠. 여러분들 세대 때 저는 모스크바 불금광장 있죠. 밟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불과 있죠. 몇 년 사이에 거기 살게 됐습니다. 정말 아름답더라. 그게 붉은 늑대들하고 있죠. 여우들이 막
뛰어다니는 그죠 붉은 곰이 뛰어다니는 그런 곳인 줄 알았었는데 사람 사는 있죠 그런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죠. 앞으로 여러분들 있죠 북한도 얼마든지 넘어갔다 올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철도를 갖다 이렇게 지금 점검하는 2018년에 점검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 앞으로 있죠 철도에 대해서 이제 개량 사업이나 하게 되면은 한 10년 정도 내로 있죠 아마 물류가 다니기 시작하면서 곧 한 20년 정도 되면 있죠 교통이 시작되고 하면서 금방 뚫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 있죠 바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남북한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있죠 빨리 한국이 중심이 되는 있죠 동북아 중심 국가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룩하느냐 바로 있죠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부산에 갖다 놓으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아시아 신뢰 회복을 갖다가 하게 되고 그리고 공동 번역, 철도 연결, 항로 연결 그리고 국제 분쟁을 중재하고 무역을 활성화하면서 한국의 중심이 돼야 되고 그 중심에 바로 부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갑자기 브뤼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벨기에 브뤼셀 어디 있습니까? 독일 옆에 있죠. 프랑스 옆에 있죠. 영국 옆에 있습니다. 원래 있죠. 이 땅이 히틀러가 있죠. 전차분단을 밀어버린 땅입니다. 완전히 있죠. 2차 세계대전 때 불바다된 땅이에요. 그 전에는 뭡니까? 1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군 쳐들어가고, 그죠? 프랑스군에서 영국군 싸우고 난리가 났죠. 영화 덩크르크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건방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죠. 뭡니까? 이 약소국 벨기에가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강대국들한테 짓밟혔던 그런 땅이 지금은 뭡니까? 유럽의 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있죠. 유럽의 집행위원회가 있죠. 있는데 여기 있죠. 이 집행위원회를 하면 있죠. 23개의 뭡니까? 공식 언어가 있고 1800건의 통역이 1년간 진행되고 통역사가 4,500명입니다. 그리고 연간 있죠. 4천억 원에 되는 통역비를 지원하면서 언어평등 정책을 하고 있죠. 외신기자 1,500명, 외교공간 280개, 로비단체 2,000여 개, 로비스트 4만 명, 그죠? EU 공무원은 수만 명에서 수만 명 플러스 28개국의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고, 그리고 유럽 교통의 중심지, 그죠? 인구 100만의 브뤼셀이 바로 유럽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산이 있죠? 브뤼셀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는 있죠. 이 부산이 분명히 있죠. 우리 한국이 있죠. 분명히 벨기에 같은 그런 역할을 할 때가 곧 온다는 겁니다. 자, 이 보시면 있죠. 뭡니까? 이 부산이 바로 대륙철도, 해양, 그리고 이제 항공, 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교통의 상축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그런 도시가 분명히 부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부산이 있죠. 분명히 세계적인 도시가 되는데 거기 철도 공동체가 분명히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정말 중요하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브뤼셀 같은 유럽의 중심 도시, 동아시아 중심 도시가 부산이 돼야 되고 철도 공동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신북방, 신남방의 평화의 동아시아, 번영의 평화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바로 대륙간 냉전에 있죠. 한반도를 갖다가 가지고는 우리가 뭘 합니까? 더 이상 분단이 엄청나게 분단 비용이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손해볼 때 끝났다. 이제는 이익 창출의 시기가 왔다. 그 이익 창출을 갖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만들고 상호 신뢰를 확보하고 이것을 갖다 부산에 유치해가지고 북한과의 새로운 신뢰 관계를 만들자는 겁니다. 북한 우리 국가입니다. 북한도 국가고 우리도 국가고 그죠? 서로 인정하고 그리고 있죠. 여기에다가 바로 이 동아시아 허브 도시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 중심 도시 부산을 갖다가 부산에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놓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전략적으로 있죠. 이 부산을 부산을 중심으로 그죠? 동아시아 평화를 만들고 번영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수도 브뤼셀에 있죠. 바로 이 강압과 무력을 통해 가지고 짓밟혔던 그런 도시가 그죠? 21세기 유럽의 중심 도시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강압과 무력을 통해서가 아니고 있죠. 다양성과 상대의 차이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북한을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 일본, 미국도 우리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그죠? 다양성과 상대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우리가 있죠. 그 중심에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변방이 아니에요. 그죠? 88 올림픽 때만 해도 변방의 작은 국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다. 그죠? 세계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이제는 있죠. 휴전선이 아닌 단계로 가자는 거죠. 그게 바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의 목표고 있죠. 바로 유럽처럼 있죠. 국경이 아닌, 그죠? 상호 존중과 협력, 그죠? 보안, 그죠? 그리고 뭔가 공동 프로젝트 이걸 통해 가지고 번영을 누리는 그런 국가 공동체로 가자는 게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그 중심에 부산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있죠. 우리 유럽 수도 브뤼셀처럼 있죠. 동아시아 수도 부산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고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지 더 주실 분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교수님, 저 궁금한 거 있는데요. 예. 2021년 4월에 가장 핫했던 뉴스 중에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했다는 기사를 봤었는데요. 이제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부산이 확실히 전제적인 가능성이 있는 곳은 맞는데 이게 가능해지려면 북한과의 통일이나 아니면 통일은 안 돼도 적어도 신뢰관계가 구축돼야지 위로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사건만 봤을 때 과연 이 연결되는 게 언제쯤 가능하게 될지 교수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내로는 가능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남북 연락 사무소를 갖다가 2020년 4월달에 폭발했잖아요. 그것만 봐도 있죠. 사실은 남북 간 신뢰가 없다는 겁니다. 서로 미치를 못하기 때문에 있죠.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있죠. 한국과 중국이나 아니면 한국과 일본 간에 있죠. 그 정도의 관계만 있었어도 있죠. 연락사무소 3으로 폭발을 못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북한이 있죠. 그만큼 비정상국가라는 이야기죠. 이 비정상국가를 갖다가 정상국가로 끌고 나오려면 있죠.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돼요. 그 국제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북한 외교관들이 있죠. 부산에 상주하고, 그죠? 북한 외교관들이 자유롭게 있죠. 부산을 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보고, 그리고 있죠. 이 북한 외교관들이나 아니면 북한에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말하고 싶은 걸 갖다가 마음대로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있죠. 학습을 하라는 거예요. 외부에 나와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뭐가 됩니까? 이거 믿을만 하다. 아니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떻다. 그죠?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떻다. 그죠? 지금 북한도 지금 배우고 있어요. 왜?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틀리거든. 그죠? 탑다운 방식과 있죠. 실무회담이 틀리듯이 있죠. 다 틀립니다. 그걸 배우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있죠. 김정은 위원장이 신경질 난다고 폭파시키고 있죠. 이런 행동들은 앞으로 점점 못하게 되겠죠. 왜? 바로 뭡니까?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유엔 같은 그런 국제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있죠. 이 불만 사항을 갖다가 많은 국가들이 보고 있는데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못하죠. 그리고 그 국가들 사이에서 있죠. 끼어가지고 국제 관계를 갖다 학습하고 그리고 국제사회로 언젠가는 편입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죠. 너무 있죠. 남북 관계를 보면 안 돼요. 남북 관계를. 우리가 독점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아시아 국제 철도 공동체를 갖다가 만들고 국제기구를 만들자는 거죠. 대답이 됐나요? 네. 예. 자, 그러면 있죠. 여기 질문지가 있으신데 잠깐만요. 북한어 중 외래어가 없는데 제품에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인가요? 아니요. 웬만하면 있죠. 한글, 그러니까 우리 고유의 뭡니까? 고유의 한글을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죠. 외래어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핸드폰, 휴대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핸드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갖다 손전화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있죠. 이 북한의 장점은 뭐냐면 주체 사상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고유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수님 보시기에는 북한이란 남한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 친척이죠. 친구고. 그런데 있죠. 체제가 다를 뿐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죠. 한동안 제가 이런 이야기 할게요. 밀라노를 가면 있죠. 패션쇼를 해요. 세계적인 패션의 수도죠. 밀라노가. 근데 있죠. 항상 패션쇼장 앞에 가면 있죠. 편말이 있습니다. 한국인 출입 금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있죠. 한국 사람이 딱 들어가면 있죠. 눈만 싹 보면 있죠. 그대로 뺏겨가지고 나온대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가 있죠. 패션법을 하게 딱 만들어 놓은 그 의복이나 있죠. 이런 제품들을 갖다가 한국 사람들 눈만 싹 스캔하면 딱 하면 다 끝난답니다. 북한 사람들은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있죠. 예쁜 한복을 만들고 있죠. 예쁜 옷을 만들고 지금 북한에 있죠. 자력 경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죠. 북한 사람들의 옷이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죠? 북한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민족에 있죠. 특이성. 좀 말하자면 한번 보면 다 뭡니까? 잘 아시겠죠? 그 정도로 뛰어난 민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2019년에 방송한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 속에 북한 국민의 생활 모습이 몇 프로 정도 반영된 것 같습니까? 북한이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있죠. 그 드라마 자체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상당히 있죠. 이 탈북 탈북하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활상 같은 걸 많이 조언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상황 자체가 이제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사랑 불시착에 무슨 호텔이더라, 평양에 무슨 호텔이 있잖아요. 그 나오잖아요, 그죠? 원빈이 싹 들어가고 현빈이 싹 들어가고 했던 그 호텔이 사실은 저기 호모도 호텔 있죠, 부산에. 호모도 호텔의 그 로비 모습입니다. 자세히 한번 리플레이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통일이 되어서 부산까지 철도가 뚫리면 물류적 말고도 관광적으로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래 있죠. 이 북한 사람들이 가장 와보고 싶은 데가 해운대입니다. 해운대. 그 정도로 지금 북한도 잘 알려져 있어요. 해운대가. 부산도 잘 알려져 있고.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있죠. 여기까지 와서 관광을 할 정도 되면 있죠. 상당히 신뢰가 회복돼 있어야 되고 북한이 개혁개방돼 있어야겠죠. 제가 볼 때는 한 20-30년 걸릴 것 같은데 먼저 우리가 있죠. 북한에 들어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평양 관광이나 백두산 관광, 원산 갈마지구 이런 데는 아마 가능하겠죠. 여러분들 원산 갈마지구에 있죠.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동양 최대 카지노 단지. 여러분들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중국 사람들이 있죠. 카지노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아무튼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 사회주의 국가는 있죠. 항상 이 관광부터 먼저 개방합니다. 그죠? 왜? 돈이 되니까. 외국인들이 있죠. 전부 다 현찰 가지고 가잖아. 그죠? 그리고 뭡니까? 카지노.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카지노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마카오 카지노를 가기 위해서 1년간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죠. 왜? 중국 내부에는 카지노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라진에 가면은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옆에 있죠. 원산 갈마지구에 카지노를 대량으로 크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잠깐만요. 남한이 북한과의 외교 전략을 짜는데 북한도 어느 정도 이러한 외교 전략을 긍정적으로 생각할까요? 한국이 생각하는 거하고 있죠. 북한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자, 이것만 이야기할게요. 한국은 있죠. 북한과의 특수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특수관계. 같은 민족이고 있죠. 그죠? 5,000년 중에서 한 70년 정도 떨어져 살아왔던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그래서 남북 관계를 갖다 있죠. 독점적인 관계라고 착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있죠. 금강산, 개성공단 우리한테 줬어요. 그죠? 반면에 있죠. 중국하고는 황금평, 신의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하고는 라진 핫산. 이런 지구 있죠. 이런 식으로 있죠. 한 군데 올인 안 합니다. 우리 한국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죠? 중국하고 교류한다고 중국에 올인합니까? 아니죠. 미국하고 교류한다고 미국에 올인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분배를 해놨습니다. 우리 한국도.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있죠. 국가에서 있죠. 중앙정부에서 퍼센트가 있어요. 저는 얼마 정도 퍼센트인지는 모릅니다. 아직. 대충 추정을 하지만. 자, 미국은 미국 퍼센트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 퍼센트. 중국은 중국. 러시아는 러시아. 일본은 일본. 이런 식으로 있죠. 퍼센트가 딱 돼 있습니다. 자, 일본하고 있죠. 북한이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있죠. 퍼센트 안 주겠습니까? 퍼센트 딱 있습니다. 왜? 북한이 있죠. 한쪽에 주면은 국가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 퍼센트를 나눠놨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퍼센트도 30%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00%라고 생각하잖아. 통일되면 이 정도 다 흡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거짓말이고 있죠. 북한 정부는 그렇게 경제정책이나 정치를 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남쪽에서 있죠. 경협으로 올라간다 해도 제가 볼 때는 원산 갈바지구 정도까지가 평양이나 이런 쪽이 북방 한계선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운 좋으면 이제 백두산까지. 자, 통일을 위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뢰 회복입니다. 그 신뢰 회복을 하기 위해서 국제기구를 만들자는 거죠.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뭘 합니까? 공동 사업을 하고, 공동 시장을 만들고, 공동 정책을 통해 가지고 뭘 합니까? 신뢰 회복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는 더 큰 사업을 하고, 여러분들 사업할 때 뭘 합니까? 먼저 있죠. 시작 사업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뭘 합니까? 신뢰 회복하고, 그리고는 조금 확장해 나가죠. 그죠? 그리고는 뭘 합니까? 크게 사업을 갖다 바운드를 넓히고, 그리고 뭘 합니까? 더 올라가죠. 기업을 키우죠. 일반 기업도 그렇습니다. 근데 국가가 신뢰가 없으면 분담만 계속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동북아 철도 공동체에는 중국의 참여도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중국이 현재 1대1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화적으로 중국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중국도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죠? 중국이 갖춰야 되는 건 뭡니까? 바로 다양성과 상대 차이를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있죠. 제가 볼 때는 중국 전체가 아니고 있죠. 지방 정부 차원에서 참여를 할 필요도 있어요. 왜? 그죠? 지방 성이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이나 일본 정도의 국가 정도의 크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중국 전체가 참여하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자, 그래서 중국은 있죠. 주요 파트너가 맞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중요하지 않은 파트너가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개방성, 상호 의존성, 그리고 다양성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호 인정하고 있죠. 서로 평등해야지 좋은 신뢰 관계를 확보할 수 있겠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북한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게 되면은 통일의 가능성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있죠? 통일을 갖다가 너무 정치적 통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유럽은 있죠? 통일되어 있습니다. 각국에 다 대통령이 있고, 의회가 따로 있고, 그죠? 다 따로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유자재로 가서 취업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죠? 잘 살고 싶은데 가서 살죠? 그것처럼 하자는 거예요, 그냥. 통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통일이 안 됐지만은 통일된 것처럼 수준이 올려버리면은 그게 바로 통일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럽의 연합의 이상이죠. 그래서 우리도 동아시아에 이것을 끌고 와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유럽연합 만드는데 50년, 60년 걸렸어요. 완벽하게 돌아가는데 70년, 그죠? 이렇게 걸렸습니다. 우리도 그거 할 수 있어요. 우리는 3차 세계대전 끝나고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어마어마한 희생이 따르고, 그죠? 그렇게
그 하기 전에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끌고 가자는 거죠. 자, 대답은 다 된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죠? 예. 하나만 근데 우리 이진욱 교수님 여기 우리 학생들 저를 모르시는 분도 있나요? 저는 이제 부산외대 총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우리 방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나와서 참석하신 분들 통일에 대한 열망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제 한 가지만 좀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부산 외국어대학에서 이런 종류의 이런 강좌 프로그램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분, 두 분이 이제 이렇게 특강 방식을 빌어서 발표하시거나 한 적은 있었지만, 그간에 뜻깊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 프로그램 만드는 데서 혁혁한 공로를 세우신 게 우리 이신욱 교수이십니다. 그래서 그 노고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드리고 싶고, 제가 질문을 좀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가지고서 과연 북한과 미국 간에 있어서의 대화, 또 하나 북한과 대한민국과의 대화, 언제쯤 이루어질까 이런 것에 상당히 관심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얼마 전에 무슨 모임이죠? 김정은이가 한 얘기가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대결도 할 수 있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저는 언론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킴 대사가 전에 주한 미국 대사하고 지금은 아마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대사죠. 그 성킴 씨가. 그분이 우리 한반도 이런 쪽의 핵 무기 이런 거 관련돼가지고 자기 임무가 있잖아요. 대사이에서 여기 와서 지금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서울에. 그래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조건도 걸지 말고 일단 만나자. 그러고 이제 심지어 언론에서는 성킴이 여기 왔으니까 혹시 판문점에서도 이번 기회에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저도 사실 이제 그런 쪽에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면 북한이 또 어떤 나라예요? 과거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시간 감각 같은 데 상당히 좀 둔해졌는데 작년에 재작년이죠. 하노이에서 2월 달에 재작년에 그런 거에서 이제 얼마나 절치부심하겠어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게 벌어져서 과연 이제 만날까 이런 또 생각하고 그러다가 제가 아까 오후에 인터넷 이렇게 해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김여정이가 윤여정 말고 김여정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림도 없는 얘기하지 마라 그런 단어가 나왔다고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대화할 때 남녀간의 대화도 이렇게 좀 헤어져 있고 그런데 한 번 만나자고 해서 한 번은 만나겠어요. 그런 걸 이해하면서도 과연 이런 만남이 조만간 실현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 전문가 입장에서 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총장님께서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선택인데 선택지를 갖다가 이제 두 개를 줬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공세로 나오더라도 우리는 이제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먼저 보일 것 같고, 그 두 번째는 이제 대화를 해도 된다. 미국이 선택하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는 대화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외교관을 아마 유엔 주제에 외교관들을 동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실무회담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연막 전술로 이 김정은 위원장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갖다가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8년에 2월 달에 우리 평창 올림픽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현성월 씨하고 이런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방남을 했는데 이때도 있죠. 많은 그 실무 평창 올림픽 때도 많은 실무진들이 있죠. 몰래 호텔 방에서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판문점 회담이고 싱가포르 회담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 레벨에서 실무 회담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곧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우리 눈에 보이는 회담을 할 때는 아마 상당히 진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이제 시작 단계에 있지 않을까 정도. 그리고 이제 아마 가을이나 아니면 내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끝나가면은 그때 이제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든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든 회담하는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중에 코로나 예방 접종이 끝나고 나면 있죠. 북한 쪽도 이제 아마 코로나 백신이 들어갈 것 같고 그래 되면은 이제 상당히 있죠. 북한도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뭐 위협을 안 느끼는 상태에서 아마 회담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코로나에 너무 북한이 민감하기 때문이죠. 조심하는 차원에서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실무회담은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말만 믿고 또 우리 교수님께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말만 믿고 지금부터 바깥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다니겠습니다. 예, 그럼 이걸로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 아무튼 뭐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는 있죠. 우리가 뭐 명칭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건 꼭 우리가 한번 만들어가지고 부산 유치를 한번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부산이 있죠. 동아시아의 중심 도시가 되면서 그런 큰 역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방국가가 아니고 있죠. 중심국가로서 있죠.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외국인 학생들도 뭔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있죠. 상호 의존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뭔가 상호 존중과 그리고 상대의 차이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